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본 이론적인 설명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책임의 주체는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배상 의무자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배상 의무자. 자, 교통사고는요, 이 배상 의무자인 사람이 물어주는 배상 책임인 대인배상 1, 2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배상 의무자인 이 사람이 우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면, 피보험자이면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대상자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법과 자배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기출 여기 앞에 3번인가? 뭐 아무튼 약술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책임. 아까 어느 날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요. 그럼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사람은 이제 형사 책임 떠나서 민법에서 누구예요? 누구? 민법을 기준으로 배상 의무자는 누구? 운전자. 네, 운전자. 운전자는요,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자는 이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운전행위를 하다 누구를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민법에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운전자, 운전한 사람. 민법상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운전자는 무조건 다 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운전 시에는 민법상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따라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운전했잖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뭐 핸들을 잘못했거나 브레이크를 잘못 받아서 다치게 한 건데 그거 그 사람 책임이 안 질 수가 없어요. 책임을. 거기에 더해서 한 명 정도 더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 네? 이 운전한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사람은 우리 민법상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져요. 사장님이 직접 운전을 안 했지만 야, 직원 너 운전해 라고 해서 운전을 시키면 우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죠. 사용자 책임이. 그래서 민법에서 지는 배상 의무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명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배법에서는 자배법, 우리가 자배법의 특징을 써라. 그럼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배상 책임 주체의 확대. 그죠? 입증 책임의 전환.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면책과 관련된 내용. 그죠?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은 민법 기준으로 해서는 이 민법의 가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입증해요? 민법에서는. 내가 한 대 쳤어요. 손해배상 책임지지. 뭐 고의든 과실로 누구를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네가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다쳤어를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민법에서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의사를 상대로 네가 진료를 잘못했어, 이걸 잘못했어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법에서 약간 완화시켜 주는 건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고, 대신에 자배법은 누가 입증해요? 가해자가 입증해요. 뭘 입증해요? 야, 이거 내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 입증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승객인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행위로 승객이 지가 죽거나 다쳤다라는 걸 내가 입증하면 내가 면책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자배법은요, 피해자가 저 사람이 사고를 냈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해자가 사고 났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가해자가 입증, 내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3면책 요건하고 고의, 승객인 경우 고의과실. 그죠? 네, 민법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거예요. 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우리 민법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자배법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이 자배법인 경우에 배상 의무자는 그래서 누구예요? 배상 책임 주체의 확대. 자,
이 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면 이 운전자가 돈이 있으면 받지만 돈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자배법, 이 자배법 규정에서는 이 물어줘야 되는 의무자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다. 뭘로 확대했어요? 운행자로 확대했어요. 운행자라는 사람이 너가 되면 다 물어줘. 자, 운행자의 개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 중에서.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로서의 운행자가 맞으면 보험회사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해줄 것이고, 해당이 안 되면 안 해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운행자가 야, who are you? 너는 누구야? 운행자야? 아니야. 를 판단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를 낸 이 사람이 운행자가 맞냐? 그게 우리 회사에서의 보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맞냐?를 따지는 게 우리가 지금 손해사정,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배상 책임의 주체 대상이 되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채권 강론 뭐 이런 책에 보면 하나씩 다 설명이 돼 있고 늘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앞에 나와요. 그럼 얘는 왜 나오는 거야? 뭐 절취운전은 왜 나오는 거야? 명의대여자는 왜 나오는 거야? 뭐 소유권 유보부 어쩌고 뭐 이런 건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상 의무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 그럼 우리는 암기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유형들은. 그죠? 그래서 일단 기명 피보험자와 보유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유자에 대해서 써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것뿐만 아니라 이 차량 사용에 대해서 권한 있는 사람. 이게 사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도 보유자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용대차, 임대차 관련된 사람도. 내가 이거 돈 주고 빌렸어. 지금 내가 운전해. 그럼 나도 보유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이꼬로 반드시 보유자는 아니고 보유자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은 보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소유자 또는 그 차량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얘기해요. 이 기명피보험자,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기명피보험자는 무조건 이제 운전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이 차를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이 차의 보험을 계약자는 물론 돈을 내는 사람이지만 기명피보험자, 등록증상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잖아요. 그 사람은 운전을 하든 면허 없으면 못 들어요? 혹시 못 들어요?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면허가 없어도 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어머니 차인데 우리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이 돼가지고 차를 장애인 차로 뽑았어요. 엄청 뭐 가스차 같은 거 옛날에 할인받거나 막 이런 걸로 뽑았어. 그러니까 어머니 소유니까 등록증상 소유자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운전도 못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소유자 이꼬로 기명피보험자고요.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기명피보험자는요. 언제나 배상 의무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이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민사적인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차를 아무나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아무나 빌려주면 안 돼. 타?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내가 져야 돼요. 네. 왜 그래요? 자배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요. 이 운행자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요. 자,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는 무조건 져요. 그 다음에 운전자는 자배법상 운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전 피보험자가 있는데 그거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배법상 운전자는 딱 누구냐면 이론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송강호. 기생충의 송강호. 차량을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명피보험자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운전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운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운전한 사람이에요? 사장님을 위해서 운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운전자의 법 규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예요. 그래서 자배법상 운전자는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자배법 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자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배법상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봐서 이 사람 자배법상 운전자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출문제의 유형 중에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 쓸 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있다 이런 거 쓰면 틀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운행자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있습니다. 언제나 운전자는. 그 다음에 친족 피보험자 운행자 책임 있어요. 왜?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가 우리가 이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의 기명 피보험자의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왜? 기명 피보험자는 이 차량 사용에 관해서 언제든지 명령하거나 회수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운행 지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주가 가지고 있는 운행 지배 굉장히 강력해요. 내가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야, 너 써라고 했는데 야, 가만 보니까 내가 써야 돼. 좀 차 좀 갖다 줘. 그러면 저 사람이 갖다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용 대차나 임대차 뭐든 사용상의 실질적인 지배권뿐만이 아니라 지배 가능성까지 있는 사람으로서 기명 피보험자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약관상에 정하고 있는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물론 뭐 사용 피보험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명 피보험자의 결국에는 승낙이 없는 사람들은 피보험자를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운전 피보험자는 이 기피나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자도 운전 피보험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승낙받은 사람을 위해서 운전을 했어. 그럼 나 운전 피보험자잖아 라고 했는데 결국은 따지고 봤더니 기명 피보험자는 이 사람의 운전을 최종적으로는 허락한 바가 없어요. 허락할 의사도 없었어. 그러면 운전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상금 청구 소송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보험회사가 이 운전한 사람 상대로 해서 이제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뭘로? 네? 저기로 되잖아요. 이 그 개별 적용으로 만약에 기피의 보유자 책임으로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운전 피보험자한테 구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 피보험자가 아니면 다 돈을 물어내야 되고요. 운전 피보험자는 어때요?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운전 피보험자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수억을 물어낼 수도 있고 안 물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너는 실질적으로 기명 피보험자로부터 이 운전 행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피보험자의 그 해석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시험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친족 피보험자는 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뭐 인척, 인척인 경우에는 나랑 피를 섞지 않은 그런 경우고 동일 생계, 아니면 이제 같이 살거나 동거하지 않아도 보상됩니다. 왜? 생계를 책임져. 생활비를 내가 보내주는 관계면 친족 피보험자에 되고요. 우리가 운행자 책임 뭐 이렇게 타인성 이런 거 따져볼 때 친족 피보험자는 뭐냐? 우리 아들이 운전하는데 우리 아들이 매번 차를 탈 때마다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아예 안 받아도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아들이 그냥 운전하도록 처음부터 그냥 약속이 돼 있었어. 그러면 친족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승낙의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아시죠? 승낙의 승낙은 승낙이 아니고요. 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 빌려주는 이거 안 되고 승낙 피보험자의 기명 피보험자가 승낙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승낙 피보험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이 운전 피보험자가 운전 피보험자인데 따지고 보면 기명 피보험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운전을 허락했다면 운전 피보험자도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또 승낙 피보험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낙 피보험자는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운전 피보험자 중에서도 자배법상 운전자는 운행자 책임이 없지만 그냥 운전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이 사람들을 위했지만 결국엔 기명 피보험자가 승낙한 승낙 피보험자의 성격이 있는 사람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지고요. 자, 사용자는 사용 피보험자인데 누구의 사용자여야 돼요? 자, 사용 피보험자에 대해서 써라. 누구의 사용자?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운전했다. 그러니까 승낙피보험, 내가 차를 운전하라고 허락한 이 사람의 사장님이 운행자 뭐 이런 사용자 책임 민법상 뭐 지는 거 따지지 않고요. 누구에게? 김영피보험자의 사장님인 경우에만 우리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운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나에게 청구를 하는데 내가 별로 돈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아까 여기 민법상 사용자 책임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용 피보험자로 규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무단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거는 기본 전제가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는 운전이에요. 평소에 운전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날 운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무단운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례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고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운전하면 무단운전이에요. 네. 업무 중에는 사용하지만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운전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무단운전이에요. 네. 그래서 무단운전자의 기본적인 그거 뒤에서 할 건데요. 무단운전은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는 경우에. 근데 이 무단운전은 자기를 위해서 운전했잖아요. 일단 운행자 책임 있어요. 민법상 750조의 책임 있어요. 그런데 이 무단운전자에 대해서 보험사가 개별 적용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무단운전자한테 구상을 하는데 이 무단운전자가 내가 구상을 하려고 봤더니 무단운전자가 저기예요. 저 가족이에요. 예, 내가 김영피보험자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구상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친족 피보험자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친족 피보험자인데 무단한 경우, 요건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약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요거 자선의 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약관이 있어요. 뭐 어디 보험회사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걸 왜 규정해 놨냐면 친족이 무단으로 운전하면 얘를 과연 친족 피보험자로 볼지 안 볼지에 대한 분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가족이면 다 친족 아니야? 그럼 친족 피보험자 맞잖아 라고 하니까 아예 도난 운전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단으로 운전한 친족 피보험자는 저 친족 피보험자가 아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동운행자는 우리가 여기서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운행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자가 소유자한테도 청구하고 승낙피보험자한테 청구하고 운전피보험자한테 청구하고 이렇게 다 청구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다 청구를 해.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피해자에게 공동운행자로서 물어주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한테 청구해야지가 되죠. 그 가능하죠. 왜? 부진적 연대 책임이니까 여기한테 청구해도 100 받을 수 있고 여기한테 청구해도 100 받을 수 있고 누구든 돈 되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준 거고요.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냐. 결국은 자배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간에도 누가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4명 중에. 근데 이 다친 사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어주는 사람이지만 이들 간에서 물어주는 사람이니까 보상 받지 마. 그러면 가혹하단 말이에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도 이게 누가 더 이게 되냐를 따져서 운행자 타인성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이에요. 공동운행자. 왜? 이 사람들 다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배법이 다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공동운행자가 보다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그렇지 않은 자가 네가 운전대 잡았잖아. 난 운전대는 안 잡고 있었는데 사고 네가 냈잖아. 그럼 나는 너에게 타인이야 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절취운전. 절취운전도 무단운전과 좀 비슷하게 가는데 절취는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절취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 김영피보험자와 모르는 사람. 여기는 아는 사람. 알거나 잘 알거나 조금 알거나 어쨌든 아는 사람. 여기 모르는 사람. 절취운전인 경우에는요. 우리 뭐 영화 보면 막 차 유리창 깨가지고 뭐 차 이렇게 막 시동 걸어갖고 차 훔쳐서 타고 갔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보통의 운행자 책임, 절취운전자 자체는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요. 자기가 나중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절취를 해간 사람에 대해서 보험사가 책임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이 사람에게 100%
구상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려줬어. 자, 이 차는요, 우리가 김영피 보험자 등록증상 소유자니까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명의는 빌려줬지만 실제로 이 차량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 판례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둘이 연인 관계야. 그래서 남자친구 이름으로 차를 사가지고 뭐 이름으로 샀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가 돈도 다 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사이가 좋을 땐 괜찮았는데 헤어졌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다녀. 근데 남자친구는 이 차와 관련돼서는 명의는 자기 차인데 이걸 또 헤어졌는데 명의를 바꿔달라고 만나기도 뭐하고 이러니까 그냥 뭉개고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피해자가 청구를 해. 누구에게? 이 사람한테 청구했는데 보험이 안 돼요. 차 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청구해요? 차주한테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명의를 빌려줬지만 실질적인 운행 지배나 이런 게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안 진다고 했어요. 그 사례에서는 남자친구는 제주도에 가 있고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어요. 헤어져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차량의 운행 지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패소. 그래서 명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는요, 운행자 책임을 따질 때는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요. 그 내가 명의를 빌려줬어요. 친구인데 명의를 빌려줬어요. 따로 돈은 안 받아요. 하지만 뭘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행 이익 얘기할 때 정신적인 만족감 뭐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도 운행 이익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명의자도 운행자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빌린 사람 뭐 이거 대리운전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운전인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 기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취급업자, 정비사업소의 정비업자와 정비공이 있잖아요. 그럼 정비공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리운전 기사는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왜? 판례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 대리운전 기사는 소속돼 있는 직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그냥 내가 콜 받아갖고 얼마 주고 뭐 이렇게 그냥 운행하는 개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운행자 책임이 있는 걸 일단 찾았어요. 운행자 책임 있어. 그럼 이들 중에 다시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지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해줄 거지 여부를 또 따지면 됩니다.